6월 10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를 하면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조금 완화가 되나 기대했는데 오픈해보니 미국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그리고 미국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 역전폭이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커졌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구글이 어제 개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드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챗봇 관련 테마주들의 수급이 약간 정체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실제로 구글이 까봤는데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네,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챗봇에 대한 기대감들을 너무 섣불리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사실 만약에 구글이 어제 바드를 오픈했어. 근데 바드가 초대박인 거예요. 막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접속도 쉽고 인터페이스도 편하고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은 전 세계 97%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 정말 대박이 났겠죠. 그로 인해서 구글을 잡기 위한 다른 기업들의 챗봇 투자에도 더욱더 활성화가 되겠는데 까봤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니고 오류가 두 군데나 발견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챗봇에 대한 기대감들을 약간은 거둬들여야 되겠다. 투자 심리가 조금 약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국채 수익률은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커브가 역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2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10년을 맡기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죠. 근데 지금은 2년물이 10년물보다 2년을 맡기면 돈을 더 줍니다. 왜냐면은 10년 뒤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서로 투자를 하고 싶어야지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많이 오르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장기적인 전망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안 좋게 본다는 거죠. 10년 뒤에 경제가 너무 좋고 초대박이 나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넣겠죠. 근데 지금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2년물에 넣고 있는 거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 이제 커브가 굉장히 큰 폭으로 역전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미국과 이런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뭐 최근에 이 스파이 풍선, 제가 어제 마감 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엄청나게 커요. 자유여신상 반만 합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런 스파이 정찰 풍선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남미, 일본, 뭐 다른 국가들에게서도 발견된 흔적이 있었다면서 이걸 계기로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도 조금 확산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식은 오르고 있는데 불안하죠. 주식은 오르고 있는데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그 업종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다른 업종들이 굉장히 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대한 경제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중국의 반사액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미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가 미국, 중국이에요. 결국에는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수출 주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보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고 중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질 거다. 하반기에는 2%대 이상의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다. 좀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1981년 이후에 지금 커브율이 최대치를 경신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거 커브 역전돼도 예전처럼 막 경기 침체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침체될 확률을 축소할 수 있다. 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단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성장률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장기적인 국채 커브율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의외로 시장에 좀 친화적인 발언했고, 한국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반도체가 드디어 2분기에 저점을 기록하고 3분기,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무려 20%입니다. 반도체 산업 국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다. 그래서 사실은 대만처럼, 우리나라가 너무 답답하죠. 대만처럼 전 국가에서 TSMC로 도와주는 그런 것들 했다면은
지금처럼 대만에 치고 올라오면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지 않았을 건데 너무 답답합니다. 좀 약간 푸념을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5천년 중에 5천년 역사 중에 지금 가장 잘 사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 5천년 보면 역사 공부해 보면은 다 이게 우리나라는 내분으로 망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제가 어제도 지금 계속 국회 유튜브를 보면서 라이브 방송 틀어놓고 있는데 한숨만 나와요.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 빨리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이런 좀 정부도 정신 차리고 정치도 정신 차려서 반도체 업종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 망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고 농담으로 늘 말하는 게 아니고 진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을 살려야 되는 정책이 좀 빨리 더 나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빠르게 이슈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주요 내용이 성장주들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는 이제 실적주로 바뀌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챗봇이냐 아니면은 성장과 실적을 동시에 잡은 2차 전지 업종들이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성장주와 실적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업종들 여러분들 많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영업이 그냥 이 실적에 대한 실적은 모든 주식의 근본이잖아요. 체력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되는 주식은 무조건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하셔야 되고 아무리 지금 주가가 부진한 주식들도 실적이 좋으면은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됩니다.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네, 테슬라가 지금 올해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올해가 뭡니까? 이번 달에만. 올해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50%의 상승이 나왔는데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힘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챗봇 관련 테마주도 투자 좋아. 근데 그 챗봇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챗봇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최근에 뭐 엔비디아라든 이런 게 왜 올랐겠어요? 챗봇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걸 서비스하는 업종이 아니라 그 산업이 확정될 때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광산 이제 골드러시 하러 갈 때 광부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요? 아니에요. 광부들한테 낫이랑 장갑이랑 뭐 다이너마이트 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파생될 수 있는 업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는 좀 안 좋은 이슈인데 루시드까지 지금 이 가격을 인하하면서 좀 전기차가 가격 경쟁이 좀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면 테슬라가 부르짖혔죠.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판매 단가는 높은데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간주법 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은 우리나라보다 차가 쌉니다. 아이오닉보다 차가 싸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정부가 현대차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외국에서 자동차 팔면은 그 딜러들한테 크레딧을 줘라. 딜러들이 할인할 수 있게 딜러들의 지원금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또다시 정부 욕을 하게 되나요? 네, 정부 욕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좀 돼야 된다. 아니면 현대차가 아무리 지금 판매 많이 하고 있어도 이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브랜드도 파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테슬라랑 현대차 준다 그러면 테슬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경쟁력이 돌입되면은 현대차가 좀 살아남기 힘든 시장도 오고 있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경쟁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TSMC 대만 공정부지 환경 영향평가 통과. 대만은 TSMC가 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줍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위에 다시 말씀드렸고요. 자,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이슈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파산 이슈가 있는데 이게 파산이 되면은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했던 이런 펀드들이라든가 자본이 굉장히 좀 시장에 악성 채권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슈가 나오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이슈를 좀 많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M 그룹주들에 대한 탄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방시혁이 이수만을 돕겠다. 사실 뭐 같은 음악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SM에 대한 공개 매수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카카오엔터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SM이 필요하죠. 카카오엔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국부펀드 1조 원 규모의 자본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시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이 많아요. 방시혁 하이브의 현금 자본 능력이 거의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 대 1조 붙는 거예요. 1조 원 대 1조로 지금 붙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텐센트에 있는 중국 좀 계열사의 자본 시장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거 중국 대 미국이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계열제 자본이 많으니까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참 우리 SM이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1세대 정말
가장 시장 장악력을 크게 가지고 있던 엔터주들인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수만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뭐 2095년까지 뭐 전체 SM의 음원 수익을 6%를 뭐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좀 계획했다고 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네, 뭐 만든 거는 칭찬해 드리는데 이수만 총괄이 너무 욕심 많이 부렸다. 적당히 해야 된다. 왜냐면은 개인 사업자 아니잖아요. 이거 법인 사업자잖아요. 법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이 계좌 재무제표 들어봤을 때 이거 전체 번 수익률 6%가 209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횡령 매임으로 걸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 주주들과 이런 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좀 수혜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SM이 이번 기회로 좀 건전하게 재무제표를 개선하게 된다면은 네,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SM 그룹 계열사들 정리해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라든가 아니면 수급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SN 그룹주들로 수급 들어오면 한번 공략을 장 초반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을 뭐 정하진 않을게요. 네. 그 외에는 뭐 개별적인 이슈들. 자, 그리고 이제 뭐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이제 게임주도 실적 오늘 이제 발표 진행되죠.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오늘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이슈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뭐 어제 글로벌 증시가 뭐 크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장. 다만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들에게는 좀 강력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